저는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한국어로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의 AI 노출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초등의대반이 성행하는 교육 트렌드, 전혀 트렌디하지 않은데요? 와, 너무 멋진데요? 그림이 웅장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카톡 프사를 점령했던 지브리 열풍도 떠오르네요.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냥 챗 GPT에 넣어. 우리 같은 직업도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군요. 안녕하세요. 미래 세대를 기르는 엄마의 히로 넥스트 가디언 권은영, 김소연입니다. 소연님, 저희 최근에 국내에 첫 공개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보고 왔잖아요. 네, 가장 인간다운 로봇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아메카를 만나서 질문도 해봤잖아요. 먼저 영상 잠깐 보고 올까요? 한국말은 어떻게 배웠어? 저는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한국어로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기뻐요. 혹시 이름이 뭐야? 제품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은영님은 아메카를 직접 만나보니 어땠어요? 말도 잘하지만 이 표정이 사람과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즐거운 표정, 화난 표정 각각 지어보라고 했는데 감정 표현이 생생했어요. 또 얼굴에만 17개의 모터가 달렸다고 하니까요. 네, 아직은 답이 단순하고 좀 반응이 느리지만 AI와의 연동이 더 고도화되면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은영님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아닐까요? 네, 2023년 한국은행에서 이 문제를 연구했어요. AI로 가능한 업무가 해당 직업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AI 노출 지수를 산출해 본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점수로 매겨본 거군요. 네, 그런데 세부 직업을 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데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실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의 AI 노출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정말요, 이 반복적인 업무가 먼저 대체될 거라고 봤는데요. 네, 그게 여타 기술과 AI의 차이점이라고 해요. AI는 비반복적이고 분석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교육 트렌드, 이를테면 최상위권은 다 의대로 빠져나가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나 초등의대반이 성행하는 교육 트렌드 전혀 트렌디하지 않은데요? 맞아요. 넥스트 가디언이 첫 컨텐츠의 주제를 미래 유망 직업으로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AI 의사의 처방을 과연 인간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해 미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 무작위로 뽑은 환자 질문에 대한 의사의 답과 챗 GPT의 답을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평가하게 했어요. 동료의 답변인지 AI 답변인지 알 수 없게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군요. 결과는요? 의사보다 챗 GPT의 의견을 선호하는 경우가 80%에 가깝게 나타났어요. 의견의 품질은 물론이고 공감도 면에서도 챗봇 의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와 몇 마디 나누기 힘든 이 현실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고 데이터 해석도 중요하고 또 긴급한 상황에선 직관적 판단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이 AI로 쉽게 대체될 수 있을까요? 은영님 오늘 좀 예리한데요? 맞는 말이에요. 지난 2월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앞서 언급한 AI 노출도 외에 AI로 대체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도를 말하는 AI 보안도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의사결정의 중대성이나 오류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특정 직무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감독 아래 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판사나 외과 의사 등이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도 AI와 얼마나 잘 협업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의사들 사이의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AI의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가 2016년 영상의학과 의사를 낭떠러지에 서 있는 만화 캐릭터에 비유하면서 영상의학과 의사 양성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5년, 10년 후엔 AI가 의사보다 더 잘할 거라면서요. 지금 한 얘기라고 해도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거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런데 영상의학과 여전히 인기과 중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시기상조였던 걸까요? 이 AI가 과 자체를 없애진 않았지만 실제로 AI 도입률이 높다는 외신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힌턴 교수도 이듬해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AI를 통해서 더 진화할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의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최근 연구를 보면 현재 60대인 베이비 부머들이 70대가 되었을 때 가계 지출 의료비가 약 64조 원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해요. 술, 담배도 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검진도 잘 받는 이 베이비붐 1세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산한 결과군요. 맞아요. 연구에 참여한 조영태 교수는 신간 인구는 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에서 이런 조언하더라고요. 내수시장 축소는 정해진 미래니까 동네 의사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글로벌 진출을 생각하는 의사 과학자가 돼야 한다고요. 이 생명이나 건강을 다루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전문직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건 또 다른 문제겠어요. 다른 전문직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데요. 저희 때는 공부 좀 했다 하면 법대, 지금의 로스쿨 같잖아요. 법률 전문가 어떤가요? 법률 분야는 챗 GPT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직군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3년 오픈 AI가 GPT-4를 출시하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앞서 언급한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경우 AI의 대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은 정도는 그리 높지 않게 나왔어요. 저는 같은 책에서 시니어 변호사들의 은퇴가 늦춰질 수 있다. 이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AI라는 비서를 통해서 체력도 법률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도 아껴서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입지로 굳힌 이 베테랑 변호사들이 버티고 계시면 그만큼 신입 변호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고령화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면 송사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다른 분야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 로봇이 보편화되면 관련 법도 필요할 테고 로봇법 전문가도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마냥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예술, 창작하는 분야는 어떨까요? 그래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는 건 창의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2022년 미국 콜로라도주 미술 경연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그림이 웅장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 작품 알고 보니 생성형 AI 미드저니로 만든 작품이었어요. AI로 만든 작품이 이런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첫 사례인데 당시 작가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미드전이라고 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잖아요. 그러고 보니 최근 많은 사람들의 카톡 프사를 점령했던 지브리 열풍도 떠오르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AI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고 삶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됐죠. 영국에서는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AI로 대체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87만에 달해요. 6년 동안 일했고 회사의 유일한 디자이너였는데 갑자기 해고됐다. 내가 30분 걸려 할 일을 AI는 30초 만에 해낸다라는 내용인데 다들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네, 영국 가디언이 최근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조명했는데요. 기사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냥 챗 GPT에 넣어! 네, 한 카피라이터의 인터뷰에서 따온 내용인데 이분도 결국 해고 통보를 받고 관리직으로 밀려났다고 해요. 아마 동료애 때문일까요? 그 기사에서 저는 이 폴란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던 저널리스트 인터뷰가 인상 깊었어요. 방송국이 12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더니 AI 캐릭터 3명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인이 된 노벨문학사 수상자와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우리 같은 직업도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나요? 공포심을 안겨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AI가 어떤 분야까지 파고드는지 알면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의사, 변호사 또 예술가 모두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전망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AI가 일자리 지형도를 뒤흔들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관점의 변화를 모색해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유망 직업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은영님이 글로벌 보고서들을 살펴봤죠?